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중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관세와 우크라이나 종전 등 자신의 경제,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첫날 캐나다는 미국이 부과한 만큼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관세를 더 올리겠다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농산물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유통업체들이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분 휴전할 수 있다며 미국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민 단속 당국이 연방국세청 IRS의 불법 체류자 납세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합동 연설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습니다. 지난 43일 동안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단속을 펼쳐 국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의 주제는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43일 동안 그 어떤 행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으며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ccomplished more in 43 days than most administrations accomplished in 4 years or 8 years, an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방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연방의회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계란값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인플레이션 악몽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oe Biden especially let the price of eggs get out of control. The egg price is out of control. And we're working hard to get it back down.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일본과 한국 등 국가들이 파트너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또 추가 관세 정책이 발표된 오늘 자신의 관세 정책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연설 초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연설을 방해한 알 그린 텍사스주 민주당 연방의원을 퇴장시켰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 또는 머스크가 훔쳐갔다가 적힌 팻말을 들고 연설 내용에 항의하게 됐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도 조만간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물리는 만큼 관세를 더 올리겠다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4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즉각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모두 1,55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155조 원대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억 달러는 즉시, 나머지 1,250억 달러는 21일 경과 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tariffs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 U.S. tariffs are withdrawn and not a moment sooner. 또 WTO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 분쟁 절차를 개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펜타닐 문제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거짓이라며 캐나다 경제를 망가뜨려 미국에 합병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What he wants is to see a total collapse of the Canadian economy. Because that'll make it easier to annex us. Now, first of all, that's never going to happen.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내 마약 밀매 조직이 여전하다고 한 백악관 발표는 모욕적이고 근거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이번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해왔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hemos decidido responder con medidas arancelarias y no arancelarias que anunciaré en plaza pública el próximo domingo.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보복을 공언했지만 시행 시기에 여유를 두는 등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즉각 그만큼 상호 관세를 올릴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리도 총리를 향해선 총리가 아닌 주지사라고 지칭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 추가 관세에 이어 또다시 10%가 더해진 중국은 반격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산 농산품에 최대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한 데 이어 다시 10%를 더 부과하는 조치를 내놓자 중국도 동시다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 29개 품목에 15%, 수수와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등 711개 품목에 10% 보복 관세를 두는 방안입니다. 미국이 마약 원료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그동안 중국이 적극 협력해 왔는데도 책임을 전가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反制措施完全是维护自身权益的。芬太尼问题的根源在于美国自身。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미국산 농산물은 42조 원 규모로 중국은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대상국입니다. 중국 관세청은 또 미국 대두와 원목에 대해 종자 코팅제, 해충 검출 등의 이유로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도 내놨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상무부는 방산업체를 비롯한 미국 기업 25곳에 대해 수출입 금지 조치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농산품 보복 관세는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美方收起霸凌的嘴脸，趁早回到对话合作的正确轨道上来。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파고를 돌파하고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과 첨단 기술 육성 방안을 내놓으며 대미 대응 의지를 다질 걸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미국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농산물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유통업체들이 우려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겟 CEO는 미국 유통업체들이 겨울철에 멕시코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되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과일과 채소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딸기와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넬 CEO는 이어서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중과 해상에서 부분 휴전할 수 있다며 결국 미국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적극적인 화해 시도에 나섰습니다. 사과 압박을 받아온 지난달 28일 미 백악관 논쟁과 관련해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Ми прагнемо конструктивної співпраці, партнерських відносин про те, що відбулось у Білому домі замість наших перемовин, можна тільки шкодувати.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1단계로 포로 석방과 부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일단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에너지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해상에서도 휴전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1개월 휴전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거듭 감사를 표하고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슈미한 우크라이나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협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Ми
абсолютно спокійно, всіма наявними і доступними для нас дипломатичними каналами будемо продовжувати.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소식에 앞서 러시아는 평화를 위한 최고의 기여가 될 거라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Сподвигнуть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на то, чтобы все-таки склониться в сторону попыток урегул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мир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2천억 유로어치가 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우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연방국세청 IRS에 불법 체류자 납세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소스를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납세자 70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IRS 특별수사요원들을 추가 배치해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대규모 조사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에 대해 IRS는 납세자 정보를 제3기관에 넘기는 건 불법이라며 거절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멜라니 크로스 IRS 국장 대행은 불체자 단속에 IRS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압수한 펜타닐을 흡입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한 경관이 작전 수행 중 획득한 마약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경찰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마빈 모랄레스 경관은 작전 수행 중 압수한 펜타닐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랄레스 경관은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정부 직원들의 최소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근무 확대 정책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재택근무 대신 출근을 하는 것이 부서 간 협업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 공간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이민자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영어가 제한적인 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 시에 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협회는 이번 행정명령이 궁극적으로 이민자 공동체를 소외시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공식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지만 각 카운티에서 인구 구성에 비례한 외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하원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스포츠 참가 금지 법안은 어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67명 전원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66명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8표가 필요했지만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됐습니다. 한편 어제 연방 상원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부결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 입법 없이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폭풍이 강타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텍사스주 북부 어빙시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시속 110마일을 기록한 이번 토네이도로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어빙시 외에도 강풍으로 인해 댈러스와 테런트, 덴턴 카운티에서 약 3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대다수가 최 대행이 더 숙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제2의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대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국정협의회입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속기록이 남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건데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시점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동의했다고 최 대행 측은 전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맡았던 법무부와 법제처는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제2의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는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최 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정부 측을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일 한 총리 탄핵 심판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과가 앞으로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 목요일에 선고된 걸 감안하면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을 마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쯤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는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지만 한 총리 측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기 때문에 한 총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직무에 복귀하는 한 총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임명 무효를 주장하거나 마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 총리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명분이 사라져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한국에 꼭 가고 싶고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면담은 지난달 25일 70분에 걸쳐 진행됐는데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한국에서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뭐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면 살 것 같을까요? 북한 출신인데다가 내가 포로니까 그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들은 포로로 붙잡히기 전에 자폭하는 전후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폭하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내 눈으로도 직접 봤어요.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그 부상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고 싸우다 죽이 잡히는 것 그 자체가 어쨌든 자기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 그러니까. 유 의원은 면담한 2명 외에 추가로 잡힌 북한군 포로가 없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의 안전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 당국에서는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귀순 의사가 있는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세르비아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져 의원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세르비아 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세르비아 혁신당이 안건을 상정하자 야당 의원 일부가 자리에서 뛰쳐나와 의장과 몸싸움을 벌이고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의회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고 의원 3명이 다쳤다고 의회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기차역 지붕이 무너지며 1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눈에 띈 건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올 초 미국 CES엔 참가하지 않았던 샤오미나 화웨이가 신제품을 내놓으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카메라 렌즈 4개가 스마트폰 후면에 장착됐습니다. 중국 샤오미가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손잡고 내놓은 샤오미 15 울트라입니다. Even in the darkest lighting conditions, your subject's skin tone, facial details, and the surrounding light, both on the left and on the right, are absolutely gorgeous. 괴물 카메라 폰으로 불리는 이 제품의 출고 가격은 1,499유로, 삼성과 애플의 최상위 모델보다 비쌉니다. 가성비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2번 접히는 3중 폴더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화웨이에서 독립한 중국 안원은 5년간 AI에 100억 달러, 약 14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세계 시장에선 구글의 제미나이 AI 모델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AI와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한 로봇과 전기차 등도 선보이며 기술 자립을 과시했습니다. 요즘 AI 기술은 한 문장의 음성만 있으면 쉽게 목소리를 복제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LG U+는 이런 딥페이크 음성이 가진 주파수 정보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경고하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턴 AI로 돈을 벌겠다고 밝힌 SK텔레콤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6만 장이 들어가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데이터 센터와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형 AI 데이터 센터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SBS 홍용지입니다. 한미은행이 조지아주 둘루스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 안내 임시 번호를 개통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지난주부터 발생한 공관 전화 접속 장애를 복구할 때까지 임시 번호 213-215-9235로 전화하면 민원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조지아주 둘루스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조지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일대는 한국 기업들과 한인 사회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지난 42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USA 공동체가 오는 4월 5일 무궁화 동산 조성 2주년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리랑 공동체와 팝타스코 프립공원은 한국 식목일을 맞아 무궁화 동산 기념식을 열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연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공원에서 10그루의 무궁화나무를 기증해 아리랑 무궁화길 산책로에 식수하고 무궁화나무 나눠주기도 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시가 시 전역에 50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으로 경찰 충원 인력을 위한 예산으로 쓸 예정이라며 50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660피트 안에 있는 세이프티 존 안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흉기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은 지난 1월 29일 오전 6시 15분쯤 이스트 빌리지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서모 씨가 다른 남성과 부딪힐 뻔했고 시비 끝에 상대방의 배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샌디에고 중앙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부분 휴전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유럽 관계를 포함한 세계 정치 구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4일 SBS 이브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